사상 최대 분기 매출. 시장 예상을 10% 넘긴 실적. 엔비디아가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 회사. 그런데 주가는 6월 고점 440달러에서 327달러로 26%나 빠져 있습니다. 실적은 최고인데 주가는 왜 내려갈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사건의 범인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코히런트입니다. 첫 번째 단서. 이 회사가 파는 물건입니다. 코히런트는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빛으로 바꿔보내는 부품을 만듭니다. 광 트랜시버라고 부르죠. 전기 신호를 레이저 빛으로 바꿔 광섬유에 태우고 반대편에서 다시 전기로 되돌립니다. 케이블 하나에 초당 수 테라비트가 흐릅니다. 두 번째 단서는 과거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작은 1971년 펜실베이니아주 세손이버그였습니다. 카를 존슨과 제임스 호키가 세운 회사 이름은 투식스였습니다. 주기율표 2족과 6족 원소로 적외선 광학 부품을 만든다는 뜻이었죠. 첫 고객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금속을 자르는 이산화탄소 레이저였습니다. 투식스에는 특이한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이 만든 소재를 사오지 않고 결정을 직접 키워 웨이퍼를 만들고 부품까지 조립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느린 방식이었죠. 반세기 동안 이 고집은 비용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고집이 오늘의 진짜 무기가 됩니다. 2019년 투식스는 광통신 회사 피니사를 인수합니다. 데이터 센터 광부품 시장에 본격 진입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2년 7월 레이저 명가 코히런트를 인수합니다. 흥미롭게도 인수한 쪽이 인수당한 쪽의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코히런트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안에 있습니다. GPU 한 장은 아무리 빨라도 혼자서는 큰 모델을 못 돌립니다. 수만 장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묶어야 하죠. 그런데 칩이 빨라질수록 그 사이를 잇는 배선이 먼저 한계에 부딪힙니다. 구리선은 몇 미터를 못 갑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결국 숫자죠. 코히런트는 지난 8월 12일 회계연도 2026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 줄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026년 연간 매출은 7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22.5% 늘었습니다. 조정기준 영업이익률은 20.5%,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은 5.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면서 이익률도 같이 올라간 교과서적인 규모의 경제입니다. 4분기만 떼어보면 더 선명합니다. 분기 매출 20억 5천만 달러. 직전 분기 대비 13%, 1년 전 대비 34% 늘어난 사상 최대치입니다. 조정기준 주당 순이익은 1.74달러로 시장 예상 1.58달러를 10% 넘겼습니다.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40.2%였습니다. 성장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통신 부문 매출이 16억 2천만 달러로 1년 만에 58.6% 뛰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800기가와 1.6테라급 트랜시버용 레이저 생산량은 같은 기간 80%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실제 출하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 고집이 돌아옵니다. 광 트랜시버의 레이저는 인듀민 화물이라는 특수 반도체로 만듭니다.
이걸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코히런트는 반세기 동안 이걸 직접 해왔습니다. 회사는 내부 생산 능력을 1년 만에 2배로 늘렸고 원래 계획보다 한 분기 빨랐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엔비디아가 코히런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미국 내 생산 능력 확충에 쓰이는 돈입니다. 같은 시기 경쟁사 루멘텀에도 20억 달러를 넣어 광학에만 40억 달러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지분을 들고 공급망을 붙잡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판은 더 큽니다. 지금은 광 부품이 서버 박 케이블에 붙어 있죠. 앞으로는 칩 바로 옆에 붙습니다. 이걸 CPU, 공동 패키징 광학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이 시장 규모를 150억 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에 광회선 교환기 40억 달러가 더해집니다. 열관리 20억 달러까지 합치면 230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2억에서 24억 달러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85에서 2.05 달러입니다. 경영진은 회계연도 2027년이 끝나기 전에 첫 30억 달러 분기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1.6테라 제품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전제입니다. 체질도 바뀌었습니다. 코히런트는 항공우주 방산사업부를 사모펀드 어드벤트에 4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채 4억 달러를 그대로 갚았습니다. 부채 비율은 1년 전 2.3배에서 1.7배로 내려왔습니다. CEO 짐 앤더슨은 돈이 되는 광학에 자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왜 빠졌는지 답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범위는 경쟁입니다. 중국의 이노라이트는 엔비디아 800기가 모듈 조달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2024년 매출은 33억 달러로 123% 늘었습니다. 이오프토링크도 매출이 179% 뛴 12억 달러입니다. 순이익률은 33%에 달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800기가 모듈의 60% 이상을 만듭니다. 가격은 20에서 25% 낮게 매기죠. 이들이 1.6테라로 올라오면 코히런트의 이익률이 눌립니다. 여기에 아직 34억 3천만 달러의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 지표는 1.9로 시장의 2배 가까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기대치입니다. 이 주식은 한때 12개월 만에 448%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그보다 더 좋을 거라 믿었던 시장에는 실망이 됩니다. 게다가 고점 부근에서 내부자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눈높이가 먼저 너무 높아졌던 겁니다. 이게 사건의 진짜 전말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정리해보죠. 시가총액은 약 640억 달러, 주가는 327달러 부근입니다.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 5.61달러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58배입니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 이익이 가이던스대로 늘면 배수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결국 1.6테라 전환이 예정대로 되느냐에 전부 달려 있습니다. 코히런트는 뉴욕 증시에 티커 COHR로 상장돼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로 직접 살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 인프라 ETF로 간접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할 매수와 비중 관리가 기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적은 진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에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를 걸었고
인듀민 화물이라는 진짜 병목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쟁과 높아진 기대치, 남은 부채가 주가를 흔듭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교육 목적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